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전자 이 가격에 꼭 사시고 10만 원까지 버티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방향이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하셔야 되는 가격이 어느 구간인지, 그리고 언제쯤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산업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해당 리포트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약세가 현재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올해 1월달 초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엔비디아는 120%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의 경쟁 기업인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도 50%대, 40%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마이너스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악재가 뭐가 있고 이 악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악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에 악재가 하나 나왔죠. 바로 노조에 대한 파업 이슈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죠.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최초로 파업에 나선 가운데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을 합니다. 6월 7일에 조합원들이 연차를 통해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원래 파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기업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해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 파업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해서 파업을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삼성전자의 첫 파업인 만큼 파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도록 6월 6일 공휴일과 6월 8일 주말 사이에 있는 6월 7일 날 연차를 통해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손해를 볼 것이냐, 그 부분이 현재 시장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 라인에 대한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타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번에 파업하는 이 파업 노조에 대한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의 전산노는 조합원의 수가 무려 28,400명으로 삼성전자 내에서 최대 노조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조에는 반도체 직원들이 다수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전산노가 바라고 있는 게 뭐냐?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1분기에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지 않았냐,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수긍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업계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 팹의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미비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룸 내에서 설비 오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상주 인력이 일부 필요하지만 사실 말 그대로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실적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2023년도 1분기에만 적자가 4조 5,800억이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매년 조 단위에 대한 적자를 보였고요. 여기에 있는 적자만 1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겨우 1조 9,100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물론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HBM이든 D램 가격에 대한 반등이든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 적자를 메꾸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노조 간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겠지만 이유 어찌됐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자동화 공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주가 하락세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HBM에 대한 납품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해 HBM을 납품한다라는 기대감으로 3월 달부터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이 HBM 납품을 지난해부터 준비했죠. 지난해부터 엔비디아한테 HBM3와 HBM3E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HBM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약세가 나왔습니다. 지적된 문제가 손쉽게 수정이 가능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경쟁사한테 뒤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재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너네 경쟁사한테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지만 추후 엔비디아에 대한 HBM을 납품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HBM 부족 현상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상승의 국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HBM 공급 부족을 메꿀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공정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에 대한 급증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 제약이 있습니다. 경제사들도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중국에서 HBM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추가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 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동네에 있는 영세업자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최종 신뢰성 평가도 안 된 제품을 샘플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통과를 했지만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반도체를 원했고 거기 안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일부 결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중으로 HBM3E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8단이 아닌 12단을 양산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12단에 대해서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양산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입니다. 이 12단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이닉스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HBM4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다 2025년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갔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HBM3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8단까지 했을 때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12단까지 넘어갔을 때는 역전을 했습니다. HBM4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만으로도 SK하이닉스와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바꾸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죠. 반도체 패권에 대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수장이 전영현 DS 부문장으로 전격 교체가 됩니다. 이게 정기 인사 시즌에 인사가 바뀐 게 아니라 원포인트 인사를 당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전 부회장이 무슨 사람이에요? 2014년도에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부장 겸 전략 마케팅 팀장을 맡았었는데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세계 최초 20나노, 18나노에 대한 D램 양산을 모두 성공시켰던 사람입니다. 즉 초격차에 대해서 성공을 시켰던 사람이고 당시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계속 2년씩 유지를 했습니다. 즉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D램 초격차를 성공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과제인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 전현영 부회장을 토대로 HBM에 대한 앞으로 향후 HBM4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엔비디아에 사용이 될 거고 앞으로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로 보는 게 맞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가 있나요? 원래 메모리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만년 적자를 봤던 사업이 있죠.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그 파운드리도 이번에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리사수 AMD CEO가 최근에 자사의 차세대 제품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3나노급 반도체를 도입하겠다라고 시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말을 하진 않았지만 AMD CEO는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 즉 GAA 기술의 반도체를 도입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3나노에다가 GAA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를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와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HBM을 공급하는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HBM에 대한 시장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D램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앞으로 본업도 잘 나가는데 적자로 발목을 잡았던 사업들도 흑자 전환이 진행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강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파업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20나노, 18나노 최초 양산을 성공시켰던 전영현 부회장을 추장으로 변경시키면서 초격차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제약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시장에 진입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메모리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도 있겠지만 적자 행진을 봐왔던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 삼성전자가 3월 20일 날 엔비디아의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 이슈로 강한 시세가 시작됐던 시점이 있는데 바로 73,500원, 73,000원, 74,000원 부근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빠진 74,000원 이하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과도한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74,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와 준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에 대해서 제공해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셨을 때 하단부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를 누르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이 창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로 사용하실 이메일 그리고 이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애초에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콘텐츠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 꼭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컨텐츠 말고 또 뭐가 있냐?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급등주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 안에 있는 급등주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라고 컨텐츠가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선별해서 제가 8시 30분 이전에 해당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이 투자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